드니 딱 저희가 준비한 좋은 소식들 오늘 많이 들려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세 가지. MCNT, 메토시, 더게임. 이 세 가지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떡밥인 MCNT죠.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게 MCNT인데요. 지금 투자 라운드를 돌고 있습니다. 투자가 끝나면 체인이 선택이 되고 토큰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토큰 애드, 그 다음에 중앙거래소까지 가야 되는 이 일정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투자는 사실 우리가 늦어도 1월 말엔 끝내고 싶었는데 뭐 크리스마스다 보다 뭐 저희가 해외 투자사들만 만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1월에 빠르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프로젝트들이랑은 완전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투자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늦어도 하나씩 만나고 있고요. 저희는 애니모카, 바이낸스, 폴리곤,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과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해외 기업만 30개 이상을 만났고 그 대부분 우리한테 큰 관심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2월까지는 투자 클로즈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지금 말씀드린 멋진 기업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최종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뭐 좋은 기업들과 함께 하는 게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는 체인 선택을 하고 바로 중앙거래소 상장으로 달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메토시죠. 메토시는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직에덴이랑 NFT 런칭 및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파트너십을 맺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게임이죠. 더게임이 사실 이제 메토시랑 더게임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메토시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아무래도 카니발이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가 유사한 유저를 공유하게 될 텐데 같은 기업의 게임끼리 유저를 갉아먹는 현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메토시 이후에 출시 준비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물론 시간이 생긴 만큼 우리도 쉬지는 않았습니다.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모바일 포팅 작업을 시작을 했고 1월 달에 내부 테스트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모바일로 하니까 훨씬 재밌었는데요.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게 될 더 게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바일 게임은 뭐 한국, 싱가포르, 중국 같이 P2E 게임이 불법인 나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블록체인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한국, 싱가포르, 중국에도 일반 모바일 게임으로 출시를 할 겁니다. 일반 모바일 게임으로 바꾸기 있다 보니까 인앱 결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인앱 결제와 토크노믹스가 연동이 돼서 인앱 결제 일부가 토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토크노믹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앱 결제의 일부만큼 덱스에서 저희가 토큰을 사가지고 소각하는 그 모델이 곧 토크노믹스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모바일 게임이고 한국에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 유명 게임사들과 좀 퍼블리싱에 대해서 한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반 모바일 게임으로도 나가기 때문에 많은 유저들이 모일 것을 대비해서 토큰 채굴, 특히 코인 도저에서 우리가 토큰 채굴의 중심이 코인 도저인데 코인 도저는 메타토이 드래곤즈 홀더, 그 다음에 메타토이 브릭스 홀더만 코인 도저를 사용해서 채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토크노믹스를 변경했습니다. 무한대로 들어오는 유저들이 모두 다 토큰을 채굴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하게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메토드 홀더와 메토브 홀더 이 두 그룹만이 채굴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메토드와 메토부는 가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토큰 채굴량은 다르게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채굴된 토큰은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우리 모바일 게임을 다운받은 유저들이 PVP 경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PVP 경쟁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이제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혹은 토큰을 소각해서 스탯을 올려야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채굴한 토큰은 그분들한테 모두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비대칭 관계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막으면서도 토큰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더 게임이 그 모바일 준비가 잘 되고 출시 일정이 잡히면은 모두 다 백서에 도입을 넣어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소식은 인트로고요. 그 뒤에도 많은 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MCNT 같은 경우는 크레아 계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샌드박스 클럽이라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런칭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맨 님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데이맨 님은 저번에 한번 그 이제 12월 말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작년 봄에 우리 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 팀에 합류를 했고 그 아이비리그 출신 그 구글, 카카오 엔터를 거친 굉장한 엘리트이시고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사업부가 웹3 비즈니스라는 이제 그룹으로 조직이 개편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룹장을 맡고 있고요. 데이맨 그룹장에 이제 재밌는 크레아 그 다음에 클럽에 대한 얘기 기대해 주시면서 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데이맨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키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데이맨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즐겁습니다. 그 게임 출시 일정 브루스님이 좀 멘션해 달라고 하셔서 올해 안에 무조건 내겠습니다. 더 게임.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뭐 장겸님께서 큰 그림 좀 짚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좀 그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장겸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레아 지갑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건 지갑입니다. 네, 지갑이고 저희가 이제 지갑 솔루션 회사인 헥스던트의 주요 파트너로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브루스님 그 스샷 오늘 영상 뜬 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뜬 영상이고요. 보시면은 뭐 쉽게 생각해서 웹3 뱅크 샐러드 같은 UX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셜 로그인이 되는 지갑이고요. 가지고 계신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같은 다른 탈중앙화 지갑과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4월 출시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걸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MCNT가 준비가 되면 여기로 드롭이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이 저희 메토드 커뮤니티, 저희 메토드 더 게임을 위한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클럽 멤버십 계정을 위한 기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지난 연초 영상에서 공유한 내용이긴 한데 우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멤버십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큽니다. 네. 뭐 유튜브에도 멤버십이 있지만 상당히 뭐 한계가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멤버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 업계에서는 좀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도 클럽이라는 우리만의 멤버십을 꽤 오랫동안 구상해 왔어요. 저희 팀에서. 네. 근데 저희 옆 팀에서 원래는 해왔는데 이제 같이 웹3 팀을 조인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웹3와 웹2를 접목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투자자들한테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 그래서 니네 이거 어떻게 유저 모을 거냐, 어떻게 온보딩 시킬 거냐, 그들의 관심은 뭐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크리에이터만 먼저 들어올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1분기 중에 테스팅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더 모을 거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플랫폼에서 있는 팬들을 어떻게 유료 멤버십 같은 클럽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게 기능을 열어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모이고 커뮤니티가 모이면 이를 우리가 이제 가진 광고주 풀이랑 연결시키는 이런 3단계 온보딩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국내 글로벌 파트너 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메토시는 뭐 잠깐 얘기하셨는데 저도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바라보는 이제 메토시 관점은 메토시가 더 게임의 성공 확률을 높인다고 보고 있어요. 메토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구축하는 글로벌 마케팅 파트너들, 우리가 테스트하는 기술 인프라들, 모두 다 메토드 더 게임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메토시가 빨랐던 건 이제 원래 모바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타이밍상 조금 빠른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일단 메토시를 글로벌 유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이 가장 중요한 마켓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일본 현지화를 더 잘 시킬지, 일본 파트너를 더 구성을 탄탄하게 할지 그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토시 떠나서 메토드 제일 중요하죠. 메토드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내 유저 커뮤니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해 주시는 부분들 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선 소통 중요하고 또 저희가 좀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현황을 보면서 느낀 거는 고래분들을 케어를 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이제 파트너십 혜택은 무엇보다도 고래를 우선적으로 고래 위주로 짜는 그런 좀 디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처음 시도한 비스포크 메토드 애드 같은 것도 여력이 되는 대로 이제 고래 위주로 가겠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기사는 안 나오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기사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라인넥스트 팀이랑 재밌는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라인넥스트는 이제 참 멋있는 회사죠. 네, 멋있는 회사고 멋있다는 게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유저의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으로 치면 레딧 같은 어떻게 하면 이 웹2 유저를 잘 온보딩 시키는지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도시 시티즌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콜라보해서 애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협력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고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브루스가 커뮤니케이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소통 얘기하면은 저희가 메토시 하듯이 덕게임도 월간 데브로그를 준비하겠습니다. 달달이. 주는 너무 자주인 것 같고요. 저희 어차피 달달이로 이제 개발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달에 월 말에 이제 빌드 테스트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다 까드리겠습니다. 장겸님 허락받고 깔 수 있는 부분만 까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스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저는 좀 사실 두렵긴 해요. 두려운 게 제가 나오면은 정말 깔끔하고 이게 잘 얘기를 드려야 되는 좋은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늘 두려움이 있어서 좀 브루스님이 앞선에 나와서 계시긴 하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좀 정제가 안 되더라도 제 생각을 조금이라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MC는 뭐요? 네. 브루스가 MCN 홈페이지 얘기해 달라고 저희 MCN도 이런 거 이제 저희 백서도 나올 거고요. 홈페이지 써주셨네요. 그럼 저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은 이쯤으로 하고 JK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넥스트 도시 콜라보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데이맨이 파트너십 하나 공개했으니까 저도 파트너십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곧 발표될 파트너십인데요. 애니모카 브랜드의 모카버스라고 이제 그쪽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것과 이제 그 모카버스는 이제 애니모카 우군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죠. 우리가 그것과 파트너십을 곧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시작으로 우리가 글로벌 파트너십 정말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레아 계정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는 MCNT 그 중앙거래소 상장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메토시도 중요하지만 사실 토큰 런칭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에 토큰 투자 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은 크레아가 출시가 되면서 봄에 크레아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MCNT 토큰 제너레이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토큰이 발행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베스팅 스케줄이 스타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속했던 메토드 홀더들에게 MCNT를 지급하겠다는 그 스케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름 안에 중앙거래소 상장, 한국 및 해외 중앙거래소 상장을 결판 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토큰 상장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준비한 좋은 소식들 많이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과 여러 가지 파트너십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토큰 상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절대 하이비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소식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브루스님한테 다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예, 브루스 마이크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막 물밑에서 진행한다라고 멘트를 많이 쳤었는데요. 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 선에서는 회사 이름을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JK님이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다 아니라고 하시네요. 좀 남았네요. 예, 뭐 지금 뭐 게아오, 맥시, 브루스 목소리 촉촉해, 뭐 감사합니다. 원래 좀 촉촉합니다. 예, 아무튼 뭐 게아오, 맥시, 후오비 등등등 여러 거래소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라디오에서 저희 목표는 창팡자오랑 친구 먹는 거라 뭐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보자. 저희가 어지간한 거 거의 다 뭐 지금 준비 중인 것들 중에서 공개 가능한 선에선 다 공개를 드린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메이드 되면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공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예, 채팅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앞으로 이런 공유가 간혹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도가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저희 오늘 베이맨님 디스코드 들어와 오셔서 종종 말씀을 남겨주실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은 거를 공유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뭐 정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요. 좀 더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원님 질문입니다. 주기적 소통 안 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이게 주기라는 게 사실 일하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을 잘 풀릴 때는 연달아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 풀릴 때는 막 1주, 2주 거의 허탕치고 공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만약에 한 달 단위로 뺐으면은 어떤 달은 한 5분 안에 끝내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락업 기간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네, 꿀눈님 락업 기간요, 빚 갚아야 된다고요. 저희가 MCNT 토큰 애드 하면서 제너레이션 돌리면서 베스팅 스케줄 돈다고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토크노믹스 공개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덱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나요, 저희? 오지스요. 오지스입니다. 자, 잠시만요. 핑퐁님 MCNT 토큰 드랍 예정 시기. 네, 뭐 질문이 아니었군요. 의견이셨구나. 이번 덕게임 모바일 포팅 작업 진행 상황. 우선 1월 말에 내부적으로 포팅 작업 완료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 완료했고요. 제 핸드폰에도 덕게임 APK 깔려서 잘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포팅 끝났고 추가 컨텐츠랑 시스템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종종 스닉픽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최근에 제가 또 새로 버전 따가지고 불려드릴 거고요. 아까 다달 매월 말 빌드 테스트 할 때마다 컨텐츠 뽑아가지고 데브로그 같은 걸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에 질문 읽고 있다 보니까 채팅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순금 아저씨님, 위메이드 샌드박스 네트워크 MOU 체결하셨는데 메토드 세계관이랑 관련이 있나요? 위믹스랑 메토드 세계관이랑 저희가 뭐 메토드 세계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할 겁니다. MCNT 토큰 TFP 레어도에 따라 애드해 주시나요? 이거 수량 베이스입니다. 보라토이님, MCNT 앱 개발 진행은요? D앱 개발 성취도 얘기하시는 거라면은 저희가 모급 파일 만들어서 여기저기 피칭 돌리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공개하려고 좀 영상 좀 따보려고 하니까 제대로 작동을 한다기보다는 스크린샷 단위로 움직여서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오늘은 빼놓은 상태예요. 이거 좀 더 다듬어지는 대로 저희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BK111님, 소통 안 되는 프로젝트에 협상이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내실을 다지고 커뮤니 다지고 외부 미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치형 NFT 수준인데.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랑 확실한 소통을 진행을 하지 못했고 잘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방성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차근차근 고쳐보려고 합니다. 자, BBL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있고 MCT 플랫폼 개발 부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이고요. 혹시 아까 제가 홈페이지 링크 공유를 해드린 거 보셨을까요? 그게 뭐 MCN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거기서 무엇을 어디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잠시만요. 콩님 답변 질문 좀 콩님 질문. 골드박스 MTS 현재 일정으로 본다면 게임 아이템 NFT를 사용하려면 이미 민팅 후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으며 올해 3, 4분기 사용 예상된다. 환불할 생각은 환불이 어렵다면 보상 마련 수차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도 안 하는 이유는 우선은 환불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안 좋은 말이라도 매콤한 말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환불이 어렵다면은 보상 마련 수차례 요구함이라고 해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라디오 13번, 14번 진행하면서 했지만은 보상해달라라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혜택을 달라, 뭐 이런 얘기지만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거지만 많이 들었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드박스는 기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MTX는 게임 출시와 함께 사용료만 계속 소각이 되면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예, 프로젝트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서 첩첩님 수수료 분배 폴리곤 카이카스 나누지 말고 통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체인마다 어디가 돈 된지 눈치 싸움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은 저희가 포털을 통해서 폴리곤 체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폴리곤으로 넘어갈 경우 폴리곤에서 발생한 거래건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더리움 체인 열면은 이더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나눠서 했던 거는 이유가 단순 명쾌합니다. 통합으로 하면은 그때그때 시세 체크하고 그때그때 수합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쓸데없이 수수료가 발생하고 여러분들에게 오해와 착각과 그리고 쓸데없는 혼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간 사람들끼리 나누자. 그렇게 한 상태고요. 밑에 훈이님이 폴리곤 거래량 영매틱이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이거는 지금 폴리곤으로 넘어가도 당장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매틱이고 메타토이시티가 폴리곤으로 출시하고 거기에 스테이킹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폴리곤 메토드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내려갈게요. 질문 하나 하고 있으면 뭔가 엄청나게 채팅이 쌓여서요. 폴리곤 스테이킹은 언제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번 달 중에 폴리곤 스테이킹 서비스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빠르게 준비해서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홀더 혜택은 없나요? 1년 넘는 홀더들은 챙겨야 하지 않나요? 30일, 60일, 90일까지가 현재까지 있는 거고요. 네, 뭐 180일, 360일 계속 제가 피칭해보고 있습니다. 콩님, 메토시 더 게임을 망하지 말아야 한다면 메토시 관계하겠다 내놓고 3월 말부터 베타 시작하는 이유와 기간은 한 달 잡은 이유. 한 박자 쉬어갈지 않을지 결정도 못한 이유. 이거 내부적으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결정이 끝났는데요. 지금 뭐 메토시 질문은 뭐 나중에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아직 메토시의 민팅 스케줄과 민트 인포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라디오를 하는 것도 메토드에 집중을 하고 메토드 홀더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메토드 위주로 풀어드리기 때문에 메토시 답변이나 질문을 잘 안 받는 편이긴 한데요. 살짝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 달 하는 이유는 데이터 충분히 뽑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민팅 스케줄도 충분히 뽑을 겁니다.
민팅 기간은 한 박자 쉬어갈지 않을지라고 하는데요. 저희 이거 나중에 민팅 스케줄 때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오픈 베타 끝나고 런칭 시작하면서 바로 민팅 스타트입니다. 오픈 베타 중에 민팅 스타트고요. 런칭하면 바로 그걸로 채굴 하실 수 있습니다. 민팅 스케줄 확실히 나오면은 오피셜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자 몇 명인가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저희 팀 질문인지, 저희 부서 질문인지. 현빈님 길드하우스 얼마에 팔 생각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현빈님이 저희가 메토시 트위터에 올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우선은 어제까지가 있고 오늘까지가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길드하우스는 지금 내부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에 60만 원 상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을 건데요. 저희가 시즌을 2번을 돌릴 거거든요. TBDC 시즌이요.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다 맞아 떨어질 겁니다. 보라토이님, 메토시를 빨리 안 내는 이유는 뭔가요? 2023년 대기업 B2E는 나오는데 경쟁할 자신 있나요? 선점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몰 마켓에는 스몰 마켓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게임들이 파고들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공략을 할 거고요. 60 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요. 이거 굳이 지금 제가 답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다른 프로젝트 얘기를 하시면서 그 가격으로 또 팔리겠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저희 자, 또 잠시만요. 질문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또 스크롤 한번 올릴게요. 저, 예, 새 질문. 고래 기준도 뭔가요?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래 기준. 지금 저희가 최초에 잡았던 고래는 저희 예전에 레전더리 스냅샷 찍었을 때 15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30개, 50개, 70개, 80개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고 여러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랑 홀더분들이 지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가로님, 업무 공유에 대해 꼭 물어봐야만 대답을 하는지 해외법인 설립한 것도. 이거는 좀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진행하고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굳이 자랑 포인트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해외법인도 예전에 장겸님 AMA에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제가 라디오에서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자랑을 안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더 자주자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이 많이 넘어가는데 네. 혹시 장님님 홀더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이분 지금 큰일 났네. 다음 스케줄 있어가지고요. 오늘 멘트가 되게 빠르셨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고래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수의 메토드를 보유하고 있는 홀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적 혜택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사실 그냥 무작정
어디다 딱 선을 되게 높게 근다면 이 정도야지 고래지 않냐, 뭐 이런 기준으로 보진 않고요.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충분히 좀 혜택을 누릴 만한 수량을 갖고 있는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고서 어, 불만이 최대한 없을 수 있는 선을 우리가 잘 잡아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 네, 그거를 바로 실행하기 전에 먼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관은 게임 쪽 세계관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더 게임이 나올 때 하나씩 이제 마케팅 요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네, 길드하우스의 메토드를 스테이킹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네, 음,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래 홀더 대우 말고 오래 홀딩한 사람. 네, 홀딩 기간에 대한 것도 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어지간한 것들이 실행이 됐어야 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 기준에 맞춰서 잡아놨던 그런 기간이라던가 그런 혜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틀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추가할까요? 네, 덧셈박 땅은요, 이게 덧셈박이 그 정식으로 출시되지가 않으면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알파 테스트를 할 때 그럴 때 말고는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어서 지금 직접 그 땅을 시스템상 사용할 수가 없어서 못 건드리고 있습니다. 예, 보라토이님 질문 하나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최근에 비스포크 메토드가 트랜스퍼드리고 한 12시간 후에 거래가 성립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분의 심정도 이해는 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은 조금 서운한 게 있고요. 네, 아무튼 그건 둘째치고 우선은 저희 컨트랙트 구조상 메토드는 락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략을 바꾼 게요. 저희 메토드 오래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 비스포크 메토드 그냥 에어드랍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냥 에어드랍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돌잔치란다. 저희가 설날 사진 이벤트 그걸로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메토드에 뭐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고래고래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1년 내내 디스코드에서 고래 안 챙기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압도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돌잔치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홀더분들 대상으로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발표를 드릴게요. 비스포크가 뭐냐라면은 여러분들에게 컨셉을 전달받아서 그 컨셉으로 그라데이션 등급, 레어 등급의 메타토이 드래곤 NFT를 민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디자인해서 보내드리는 거고요. SM님 장기 홀더 대상, SM님 뿐만 아니라 장기 홀더 대상으로도 막 요청이 많은데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사실 기준점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모두가 만족하는 기준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아까 어떤 분이 상위 몇 명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으로 해주면 안 되냐? 그것도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저희가
가장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실지 저희가 끝까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봉 5개, 6개 바뀌고 있는 질문. 브루스님, 2년 전 구매한 골박이나 1년 뒤 구매한 골박이나 부스터 퍼센테이지가 동일합니다. 이건 작년 민팅한 골박의 장기 보유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테이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게 부스터의 유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같은 질문으로 계속 올라오고 계시고요. 예, 홀로님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고, 거버넌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했던 게 수수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거버넌스였지 않습니까? 그거 준비해서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스터의 퍼센트 유효 기간, 제가 표현이 이상했던 걸까요? 부스터의 적용 기간이라고 하죠. 하나에 24시간이지 않고, 하나에 뭐 24시간 그렇게 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거 다수 있으면은, 좀 더 많은 일자를 쓸 수 있고요.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한 걸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질문,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2년 전 구매한 골박이나 1년 뒤 구매할 골박이나 부스터의 퍼센테이지가 동일합니다. 장기 보유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씀드릴 내용도 딱히 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서준님이 비비 프로젝트 뭐 진행 여부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예 옆 팀이랑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옆에 데이맨 님도 계신데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이키 님이 말해주시면 되잖아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딱히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사항 업데이트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비비는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메시지로 끝났고 거기서 업데이트가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루스님, JK님 방패신가요? 네, 지금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긴 한데, 예,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적당히 마무리할게요. 체드님, 현대건설에 대한 입장은 아직도 계약 끝나서 어쩔 수 없다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더 답변할 사항이 없고요. 더 할 얘기도 뺄 얘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히바람님이 계속 런칭 미룬다라고 하시는데요. 저거 퍼드고요. 저희 올해 안에 무조건 갑니다. 질문, 잠시만요. 네, 저희 인원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인원수 총 인원은 저도 숫자를 머릿속으로 카운트를 해봐야 되고요. 메토드만 전담해서 담당하는 직원. 이거는 저희 팀이, 사업팀에 한 9명? 게임팀이 30명 정도 조금 넘나? 그럴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리스트 까봐야겠네요. 회사 조직도요? 네, 있긴 한데요. 지금 제가 채팅 보고 있어서 조직도 들어가서 숫자 세기가 좀 그렇네요. 예, 게임 론칭 기간이 1년가량 미뤄진 것에 대해 유저 보상 방안이 계획이 있을까요?
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합니다. 예. 골드박스의 효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0.5%씩. 그 외에는 따로 정해진 거 없습니다. 네, 뭐 지금 JK가 말해요. 권한 없으면 브루스가 말하지 말고 하는데요. 굳이 뭐 JK님이나 일단 현대건설은 좀 매듭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음,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슈여서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많은데 어, 저희한테 권한이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요. 음, 이제 따로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 간의 일이어서 제가 이거를 뭔가 되게 공개적으로 어떤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냥 기업 간의 관계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네, 최근에 기사도 그렇고 조금 안타까움이 있지요. 네. 뭐 물론 우리 쪽에서 뭐 소통을 그쪽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또 관계가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 그게 유일하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팅 대행 계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걸 강요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수료 바이백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백 얘기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감사를 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백에 대한 얘기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 수수료로 바이백 한다고 한 적이 내부 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를 당했는데 그 AML 위반 뭐 등등 해가지고 좀 이제 뭐 위반이다 이런 거보다 좀 되게 자세하게 감사를 받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제 중앙화 지갑이라는 게 이제 내부 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좀 더 예민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몇 달 동안 좀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느라고 좀 바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이백이라는 것들은 이제 내부에서는 웬만하면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런 뭐 감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이렇게 감사 받는 것 자체가 좀 위험도가 있다 보니까 중앙화 지갑이 아니라 탈중앙화 지갑.
탈중앙화 지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부 클레이가 나가서 메토드가 구입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직원이 한 걸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건들은 없었지만 이제 좀 많이 디테일하게 추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채팅 중에 직원분이 바이백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허위사실인가요? 이 문장에서요. 앞 문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라디오 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게, 뭐 녹음본이 도는 거를 딱히 원하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번이 지나니까 문제점이 캐치가 되는 게 현장에서 들으신 분과 한번 전달받으신 분들이 인식을 하는 범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녹음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끼리 공유를 하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오늘 뭐 하신 것도 여러분들끼리 공유를 하셔도 되고요. 요약분을 저희가 첫 아마 때부터 안 올렸던 거랑요. 웬만하면 풀 버전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다 와전이 되고 요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발생을 할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요약본을 업로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정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뭐 문제 없는 상태고요. 오늘 한 것도 지금 저희 모두분들 녹음 뜨셨을려나 모르겠는데 할 거고요. 제가 조만간 저희 평소에 했던 라디오들 저희 쪽 내부 검토하고 공유 등록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종종 나올 데이맨이나 아니면은 플러스 라디오 시간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그러면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